안녕하세요. 이기적 정보보호위험관리사 강의를 맡은 홍대원입니다. 앞으로 약 1시간 동안 정보보호위험관리사 문제 유형, 출제 경향, 합격 전략, 과목별 암기법, 그리고 함정 피하기 등 합격에 필요한 핵심 정보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을 위한 한 달 계획입니다. 이기적 교재와 한 달만 충실하게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한 달만 집중해서 공부해보세요. 노력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과목별 난이도 분석입니다. 상대적으로 4, 5 과목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 개념과 상황 판단을 다루는 1, 2, 3 과목에서 많은 점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5과목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대략적인 키워드를 도출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기적 교재와 함께 각 항목에 대해서 이론을 정립하고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이론과 문제 정확히 숙지만 하면 정보보호위험관리사 획득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핵심 이론 정리, 과목별 암기법, 문제 유형 공략법입니다.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풀이 전 핵심 개념 좀 잡고 가겠습니다. 5가지 전체 과목 구조 및 출제 경향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1과목에서부터 5과목까지 분석한 내용이 있고 1과목은 절차와 숫자 싸움입니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처럼 핵심 개념이 나오는 부분을 암기를 통해서 손쉽게 빠르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2과목은 위험평가로서 방법론 구분과 계산 싸움이 중요합니다. ALE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이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3과목은 위험 대응 파트로서 상황 판단 싸움입니다. 위험에 대한 4가지 전략, 그리고 IS, MSP 인증 제도에 대한 이론 부분, 그리고 위비 구찬수 절차가 중요합니다. 4과목은 관리체계 운영으로서 요건과 주기 싸움입니다. 4대 함정이 좀 나와요. 함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정답을 도출하는지 과정이 중요하고 문서와 그리고 IS, MSP 3가지 심사 종류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우리가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대책 관리는 대책에 관한 5가지 과목에 대한 종합적인 과정으로서 법, 비용, 그리고 가능성을 따져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구현 후 어떻게 체크하는지 PDCA 전 과목을 어떻게 연결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친절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문제풀이에 앞서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보보호 3대 특성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3가지 특성을 정보보호의 3대 특성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외에 다른 정밀성, 효율성, 문제 보기에서 주어진다면 그 부분이 바로 오답입니다. 위험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3가지 핵심 구성 요소를 자산, 취약성, 위협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보기 선지에서 보기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이 바로 오답입니다. 자산, 취약성, 위협의 관계는 추후 이론 과정에서도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입니다. 먼저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위험 기준이나 목표를 정의하는 부분이 프레임워크 설정 부분이에요. 그 후에 정보 자산을 식별하고 위험을 식별 분석하고 위험 평가, 위험 대응하는 5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상세화해서 6개의 단계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우측의 그림을 보면 이 그림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은 정보보호 위험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협, 취약성, 정보자산 이 부분이 위험의 3대 구성 요소고요. 가운데 위험이 있습니다. 정보자산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 바로 위협이 되는데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보보안 요구사항이 있고 요구사항을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정보보호 대책이 있는 것입니다.
이 6가지 구성 요소가 위험을 이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앞으로 정보보호위험관리사 이론 및 문제풀이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겠습니다. 위험관리 수행 기준에 대해서 IAS, MSP 인증 기준과 연계돼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수행 주기 연일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행한다는 거, 2년에 한 번 한다는 잘못된 보기가 나오면 바로 그 부분이 오답입니다. 수행 인력 예산, 수행 인력 대상 기간 예산 모든 것을 포함해야 됩니다. 위험관리 계획은 매년 수립, 경영진 승인하에 매년 수립하게 되는데 이것을 2년마다 수립한다 라고 하면 잘못된 선지로서 오답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정보보호위험관리사에서 매회 3회 이상 기출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ALE는 SLE 곱하기 AR로는 AV 곱하기 EF 곱하기 AR로 이 핵심적인 공식만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이 고득점을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ALE는 연간 예상 손실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SLE와 ARO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SLE는 1회 사고 예상 손실액입니다. ARO는 그것이 연간 발생 횟수나 빈도로 의미하는 거죠. 결국 SLE는 1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매년 발생할 빈도로 나눠서 ALE가 연간 어느 정도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빈도를 추측할 수 있게끔 하는 공식입니다. AV와 EF는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자산이 손실됐을 때 손실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산이 1억짜리 자산이 있을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에 1억짜리가 만약에 30% 손해를 입는다. 그러면은 AV 곱하기 EF는 3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3천만 원이 2년에 한 번 발생한다 하면은 매년 발생한 비용은 3천만 원을 2로 나눈 1,500만 원이 ALE가 되는 것입니다. 우측에 스텝 바이 스텝 과정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산 가치 1억 원짜리 테슬라가 있어요. 1억 원짜리 테슬라의 자산 가치가 1억 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AV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교통사고 발생해서 30%의 손실률이 있다고 가정하면 1억 원의 30%의 손실률은 얼마죠? 1억 곱하기 0.3 바로 3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3천만 원이 바로 1회 사고 예상 손실액, 즉 SL입니다. AV 곱하기 EF는 SL이죠. SL을 3천만 원으로 도출했습니다. 그 다음은 1회 사고가 발생한 것을 연간 매년 매년 발생했을 때 얼마의 손실률이 되는지 연간 예상 손실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SL에다가 ARO를 곱하는 겁니다. 여기서 0.5가 나왔는데 0.5는 2년에 한 번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가정한 겁니다. 2년에 한 번 발생하면 1을 2로 나누게 되면 0.5가 되죠. 여기 숫자를 적어놨는데 매년 발생하면 ARO는 1입니다. 2년에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ARO는 0.5가 되고 5년에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1 나누기 5, 0.2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2년에 한 번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1 나누기 2, 0.5 따라서 ARO는 0.5입니다. 3천만 원 곱하기 0.5는 1,500만 원 따라서 ALE는 1,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만 문제를 풀면 ALE 문제는 1분 안에 풀 수가 있어요. 다음은 위험분석 접근법 핵심 내용을 비교하는 장표입니다. 주로 문제에서는 베이스라인, 비정형, 상세위험 분석, 복합 접근법이 나옵니다. 베이스라인은 생략 최소화, 남이 업계에 표준화된 방법을 우리 조직에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빠르고 간편하죠. 대신에 좀 적합한 정밀한 결과가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규 시스템이나 소규모 조직에 적합하죠. 상세 위험 분석을 보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수행을 하는 아주 중요한 위험 분석 방법이지만
자산별 정량적, 정성적 평가 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서 대규모 조직, 고위험 핵심 자산에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베이스라인과 상세 위험 분석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 바로 복합 접근법입니다. 중요 자산은 상세, 그리고 비중요 일반 자산은 베이스라인으로 위험 분석 접근법을 하는 것이죠. 시험 빈출 위험평가 반복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특징과 시험에서 어떻게 함정을 파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델파이 기법, 정성적 방법입니다. 다수 전문가에게 설문을 돌려서 익명입니다. 모여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내고 다시 한번 응답을 받고 다시 한번 설문지 보내서 응답받고 이렇게 반복 수렴합니다. 한 자리에서 자유토론, 모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익명으로 개별 수렴이 핵심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이지 않습니다. 한 자리에서 모이는 건 브레인스토밍이나 워크숍 같은 게 방법이 되는데 델파이 기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델파이 기법을 왜 사용하죠? 조직 내에 과거에 쌓인 데이터가 전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자. 교수들이나 아니면 실무 전문가들한테 설문 통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조직 내에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델파이 기법을 하는 거예요. 시나리오 기법은 특정 상황을 설정해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서술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통계 데이터 기본 분석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 조직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서술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신종에 대한 새로운 위협, 코로나 같은 새로운 위협, 전례 없는 복잡한 사고 시나리오, 전쟁 같은 시나리오를 미리 경험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가를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이 와디프 기반으로서 이런 조건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시나리오 기반으로 문제를 분석하는 겁니다. 순위결정법입니다. 위험 항목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금액 수치화 하지 않습니다. 금액 수치화는 정량적 분석 방법이에요. 제한된 시간과 예산에서 우선순위 신속하게 결정할 때 순위 결정법을 사용합니다. 이제 정량적 분석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과거 데이터 분석법, 과거 사고 통계 나오죠. 발생 확률, 손실액 기준, ALE 산출하는 게 정량적 분석 방법이에요. 주관적 판단, 객관적 통계 아닙니다. 주관적 판단은 정성적 분석 기법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과거 데이터 분석법은 5년 이상 사고 이력이 있거나 ALE 계산이 필요한 경우 활용합니다. 다음은 확률 분포법입니다. 정량적 분석 방법이고 확률 분포로 잠재적 손실액을 범위를 예측합니다. 또 다른 말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확률 분포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일 수치로 손실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범위 분포로 예측을 합니다. 복잡한 금융 IT 시스템 위험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 처리 4대 전략, 이 부분 중요합니다. 위험 수용, 위험 존재를 인지하고도 조치 없이 감내하는 겁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낮거나 수용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구형 시스템 유지,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지만 구형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하나의 사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 지적 조치의 유보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법적 컴플라이언스는 수용 불가.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위험 수용을 하겠다? 안 됩니다. 법적인 사항은 반드시 개선 조치해야 됩니다.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위험 감소, 보험 조치로 위험이 발생 가능성 및 영향력을 낮추는 전략으로 가장 일반적인 대응 방법이죠. 방어벽을 도입한다거나 MFA를 적용한다거나 로고 모니터링 하거나 데이터 백업을 좀 늘리거나 하지만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완전 제거는 아닙니다. 위험 감소에서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 이건 오답입니다. 위험은 전가, 위험에 따른 책임 손실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위험 자체는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이버 보험 가입하거나 외주 보안업체에 계약을
하거나 클라우드 SLA에 계약을 하거나 보험은 전가, 재고 회피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오답 선지로 자주 등장합니다. 위험 회피, 고위험 활동 자체를 중단 포기하는 가장 극단적인 전략입니다. 신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클라우드 이전 계획이 취소되거나 이걸 누가 결정하죠? 부서장이? 실무팀장이? 아니죠.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것은 경영진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업무 중단이거나 기회 손실 발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령 준수 사항은 수용이 절대적으로 불가합니다. 경영진 의사결정이 필요한 가장 극단적인 전략은 회피입니다. 함정이 자주 등장하는 게 사이버 보험은 위험이 제거했다. 오답입니다. 보험은 전가예요. 모든 위험이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전과목 핵심 암기법을 총정리해 봤습니다. 시험 입장 전 최종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헷갈릴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고 들어가셔서 최소한 5점 정도는 더 확보가 가능합니다. 범수평 대구모, 위험관리 6단계에서부터 개통관계, PDCA 연결고리까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모의고사 문제 풀이해 보시고 난 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과목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함정 안 걸린다. 보안위의 3년은 기무가. 오답 효율성, 사용처 정밀성 나오면 이게 바로 오답이에요. 그리고 수용 기준을 범위보다 먼저 설정한다는 약간 범수평 대구모 이런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바꾼다는 거. 모니터링이 마지막으로 있는데 모니터링이 중간쯤에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오답이 될 수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목 함정은 기준선 접근법의 정밀, 개별, 특성, 반영 이런 부분은 오답이죠. 기준선 접근법은 베이스라인은 일괄 적용합니다. EF를 소수 변환 없이 EF는 뭐죠? 손실률이에요. 내가 테슬라 1억짜리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데 교통사고 발생하면 30% 손실률이에요. 그러면 1억 곱하기 0.3 해서 3천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실수로 그냥 1억에다가 30을 곱해서 30억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오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EF는 30% 손실이다 하면 0.3을 곱하는 거예요. 30을 곱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산했는데 A12가 1000만 원인데 대책 비용이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거. 그거는 수용이 합리적입니다. 1000만 원 미만으로 우리는 대책 비용이 나와야 돼요. 1000만 원 이상이면 차라리 사고 나는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따라서 ALE 대책 비용은 항상 ALE보다 작아야 됩니다. 상과목 함정은 전간 위험을 제거한다. 오답이죠. 전간은 위험을 이전할 뿐 여전히 위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용은 위험 없다고 판단해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위험을 인지하지만 어떤 비용상의 문제나 아니 조직 내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단지 받아들일 뿐입니다. 사과목 함정은 매년 갱신 심사 받아야 한다. ISMS 인증 심사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착각하는 게 매년 받는 건 사후심사입니다. 사후심사 갱신 매년 갱신 받아야 되는구나 해서 착각하는 수가 있어서 계속 오답에 선택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 절대적으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매년 심사받는 건 갱신이 아니라 사후심사입니다. 마찬가지로 5과목 함정은 기술적 대처는 이걸 최우선 적용한다. 약간 너무 협의적으로 문제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법적 요구사항을 항상 먼저 우리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각 과목별 함정을 정리했으니까 시간이 될 때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체적인 공부 방법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처럼 PDCA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플랜, 계획을 세우는 단계. 우리는 1과목, 2과목, 위험관리 계획과 위험평가 실시하는 부분, 범수평 대구모, 백배법칙, 자위치 이런 핵심 단어를 암기를 통해서 우리 계획을 세우는 거고 실행, 3과목 위험대응 전략 실행, 회감, 전수 어떻게 위험대응을
할 것인지 전략을 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위험대책 구현 5과목, 선정된 대책을 실제 적용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해감 점수, 아니면 기관물 예탐교, 법 먼저 돈 따져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체크는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4과목 관리체계 운영 감사, 5과목 효과성 모니터링, 그러니까 내부 감사, 경위지금 또 무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A, 액트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고 차기 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유형 관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일회성, 단계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유형 관리는 일회성 아닌 반복 사이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PDCA 기반으로 해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1과목 들어가겠습니다.